좀 어떠셨어요? 상담이란 걸 처음 해보면서. 처음으로 맞는 따뜻함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 상담을 했는데 엄청 울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누군가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해서 엄청 울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사연을 받아서 선정되신 분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면 상담 컨택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져오셨는지 먼저 허규영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그 다음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옥이면 여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고, 중학교 때도 왕따를 당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나아졌지만 사람과 지내다 보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여 현재 상황이 되었고, 저의 얘기를 통하여 절 발판으로 삼아 용기를 드리고 싶고 할 말이 있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오신 내담자분,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고 예술쪽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5학년 때였는데 5학년 때 사실 제가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자주 코를 긁었었거든요. 근데 그 코를 긁은 건데 그때 그 친구가 제가 코딱지 먹은 줄 알고 그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꼽을 준다고 해야 하나?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한 10월 달쯤이었는데 쪽지로 그 사물함 그 열 때 있잖아요. 네. 그 여는 쪽 문에 나 쪽지가 써 있었는데 저를 성희롱도 하고 너 그거 먹는지 하면서 일단 되게 그런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 그거 떼면 나 이거 애들랑 왕따 시킬 거야 이러면서 저를 협박을 했었거든요. 네, 어떡하지 싶어서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 그냥 떼고 확 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반 애들 분위기가 전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대로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좀 그때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내가 나한테 왜 이러지 싶은 의구심만 쭉 가득했었고 차라리 그냥 전학 가고 싶다. 아무도 근데 또 전학을 가면 또 이게 또 다른 애들과의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혼란도 있었고 나 너무 직설적으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럼 그 당시에 좀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건 더 있었을까요? 좀 반응이 어땠는지. 일단 부모님한테 전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 그 부모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는 약간 뭐 깽판을 친다던가 뭐 난리를 친다든지 뭐 운다든지 이 반응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너무 좀 싫었기도 했고 그냥 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누구한테 말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도 또 이러면 그게 또 협박한 것 그 쪽지 내용 때문에 또 악순환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힘들면서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 그 상황은 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셨을까요?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버티다가 한 6학년이 됐을 때 6학년 3, 4월 달쯤에 제가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폭력 그 신고를 했어요. 117한테. 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 반성문을 쓰고 저에게 애가 왕따시킨 애들이 다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평범하게 지냈는데 또 왕따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또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또 그렇게 왕따가 되었고 그렇게 또 중학교를 거치고 나서 또 평범하게 지내다가 또 그 왕따가 되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있던 애들이 그대로 그 중학교 거의 다 그쪽으로 갔다 보니까 네. 저를 모르는 애들도 없었고 저를 따시킨 애들도 다 그쪽으로 갔다 보니까 또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아이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그 공감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얘가 얼마나 힘들지, 그 상황이라면 자기라면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된다면은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감 능력이 그냥 다 같이 너무 부족한 거죠. 다 같이 너무 부족하고,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남아 있으실 텐데, 참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좀 힘든 생각들, 뭐 죽음에 대한 생각들, 우울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쭉 우울했다 보니까 집에 가든 학교를 가든 일단 다 내 막 서수연을 할 것도 없고 일단 다 내 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쭉 우울했었던 것 같고 그냥 어떻게든 생각 없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10년 넘게 우리나라 진짜 마음 아픈 일인데,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요, 자살이에요. 그리고 이 자살의 큰 원인은 학교폭력이죠. 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의 자살사고 위험성은 한 대여섯 배 증가한다고 하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90개 나라 넘는 28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10%가 넘게 자살 시도를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서는 이제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고, 자살 시도까지도 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드셨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얼굴 표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정말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채지는 않았었나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왕따를 당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자고 나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정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우울하다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변화는 없고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우울하고 죽고 싶고 내가 왜 살고 있고 그냥 계속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족분들께서 그걸 좀 알아채시고 말하는 거는 없었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실수한 거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으면 그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에 이제 부모님께 참 말씀드리기 힘들었던 상황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그 뒤로도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가요? 알았던 거는 제가 신고하고 나서 그거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가니까 그때서부터 알아차리게 되었고, 일단은 말을 못했던 이유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일단 저희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되게 세세요. 네. 약간 뭐 불의를 참든 못 참든 기본적으로 화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말을 못했던 것도 있고, 일단 엄마 아빠가 저에게 또 좀 상처되는 말을 좀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부모님이 아셨을 때 그때 반응은 좀 예상했던 거랑 좀 비슷하셨나요? 좀 다르셨나요? 저보고 너 일로 와봐 하면서 개인적으로 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하라고. 너 그거 아니면 난 네 그 모른다고 속사정을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고, 친척들한테도 얘 또 왕따 시켰어. 얘 왜 왕따 당했어? 이렇게 좀 말했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니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녀를, 그러니까 한 성장한 그냥 인격체, 동일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구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 될 수 있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부모님께서 평소에 좀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들을 하셨길래 조금 더 어려워하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일단 어릴 때부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맨날 저를 고모가 주로 많이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키우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저한테 좀 험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너무 배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프고 학교를 자주 따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진짜 대놓고 소리를 지르다가 너 이렇게 학교 빠지라고 이럴 거면 학교 빠지고 그거 다 빠져 이런 식으로 되게 저를 화를 냈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제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그 앓고 있던 시기였는데 엄마가 저 친구가 없고 이런 거 없다 보니까 너 왜 친구 없어? 너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군데서 힘들어질 때 다른 곳에서 분명히 백업이 돼야 되는데 두 군데서 다 이렇게 힘든 상황은 그 아이에겐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고 잘 버티신 거 정말 버티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은 중학교 때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했었고 1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심리 상담을 받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위클래스 상담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위클래스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놀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위클래스라는 곳이 상담을 받는 곳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 한번 그래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상담이란 걸 처음 해보면서 처음으로 맞는 따뜻함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 상담을 했는데 엄청 울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해서 엄청 울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 처음으로 만난 따뜻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싶고 아 진짜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그전엔 그런 게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렇네요.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소름 같은 게 좀 올라왔었어요. 네. 그 첫 상담 때는 그러셨고 뭐 총 16번 상담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내 속사정을 그냥 아무렇게 얘기를 해도 제 잘못을 따져주지도 않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담의 힘이죠. 사실은 내 편이 있다는 거. 뭐 현실에서 같이 막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더라도 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상담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성인도 그런데 더 어린 나이에서는 뭐 만약 부모님이 싸운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하면 진짜 나한테 잘못 있나? 하면서 계속 잘못을 찾게 되거든요. 더더욱 사실 혼자서는 그 생각 계속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진짜 이게 잘못이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누군가 특히 상담에서 얘기를 하신 경험이 그렇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좋은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좀 변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제가 어릴 때 친구를 많이 사귀지도 못했다 보니까 약간 친구 사귀는 법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일단 너에게 잘못이 없다 이런 걸 말을 해주다 보니까 약간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일단 저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 행동의 변화로도 좀 나타난 게 있어요? 그렇게 상담을 좀 받고 나서 중3 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네. 친구를 사귀고 일단 처음엔 되게 너무 어려웠는데 가면서 차근차근히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래도 좀 비슷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되게 밝게 인사를 하고 약간 기본적으로 너 뭐 좋아해? 이러면서 약간 사람에 대한 호구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너 뭐 약간 그러면서 공통점을 찾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을 잇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어서 먹었어 그냥 이렇게 딱 끝내버리니까 딱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방법을 몰랐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 위클래스로 가시는 선택을 하셨던 게 그리고 여기 상담이란 게 있네?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선택을 하셨던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저도 대화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걸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해보시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인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연 적어주신 걸 좀 보면은 근데 이제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노력을 하여 현재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어떤 걸 깨달으셨고 어떤 노력을 해서 변화가 되셨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불신에 대한 것도 있었고 19살 때인가? 약간 사람을 상대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회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상황을 직면하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웠고 친구를 처음 사귀는 거 보니까 사회성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등감도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 과거에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상처가 심한 분들은 약간의 마찰 상황만 생기려 하면은 나도 모르게 회피하게 되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건데 그게 이성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결국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정말 힘든 문제거든요. 진료실에서도 이게 너무 어렵다, 잘 안 고쳐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좀 극복을 해내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열등감 같은 경우는 쟤도 뭐 그냥 한 건데 이러면서 약간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쟤는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난 건데 내가 뭐 질투한다고 달라질까 싶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받게 되면서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회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은 좀 계속 고민하고 좀 다르게 해보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그렇죠. 진짜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거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회피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나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한데 직접 바로 해보시도록 합니다. 해야 될 연락이 있는데 못 하신다 하면은 진료실에서 연락해 보시도록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반응인지를 보고 예상했던 그런 두려운 반응들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쵸.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사실 알게 되셔야지만 덜 회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부정적인 경험 위에 이제 긍정적인 경험으로 덧칠을 해야지 진짜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게 혼자선 잘 안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누가 푸시할 때 그런 상황들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분명히 더 그냥 그 즉각 시도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신다면 분명히 바뀌시는 시점이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또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떠오르는 이렇게 용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실 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옥에서 살다 보니까 어찌저찌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그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 지옥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진짜 나날이 지옥이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내가 왜 살지? 하면서 인생을 되게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든 진짜 버티면 진짜 좋은 날은 꼭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인생은 약간 주식 같거든요. 어떤 건 몰빵하면 되게 마음 좋게 되고 어떤 것도 몰빵하면 약간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약간 선택의 순간에서도 뭐 살아가면서 약간 뭐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정말 어떻게든 정말 버티면 진짜 좋은 날은 꼭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버티다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었으니까 저가 여기 나온 걸 삼아서 약간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지셨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소름이 돋았는데 그냥 버티면 좋은 날 올 거예요 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 버텨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좀 울림 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꼭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어릴 때 그러면 뭐 전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어릴 때 일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힘들어 할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몰상식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게 왜 몰상식한 건지 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전학이란 선택지를 잘 사용을 못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전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새로운 환경을 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정말 새롭고 낯선 곳에 가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왕따를 당해서 갔다고 해도 그래서 관계가 좁으면 거기서 뭐 또 소문은 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저에 대해 찾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잘못도 없는데 딸을 시키니까 일단 저에게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전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환경도 환경인데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가 그게 좀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간다고 해도 뭐 애들이 다 착하고 살갑게 군다고 해도 저 그 과거 때문에 또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그런 거 쓸 시간에 그냥 본인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이다 발언 그러니까 속 시원합니다. 홍현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두렵죠. 내가 여기서도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학을 했을 때 여기서도 실패하면 나는 진짜 뭐 더는 방법이 없고 진짜 죽는 거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두려움을 그때 이겨낼 힘이 사실 진짜 혼자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폭력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보고 있거나 부모님이 보고 있다. 분명히 전학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옮기면 그냥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 왜 안 그랬어? 라고 비난하는 거는 정말 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때의 상처로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학창시절의 친구 관계는 거의 세상의 전부예요. 아이 때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거는 뭐 어떤 트라우마랑 비교하기 힘들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 신체로 다치면 진짜 어디 뭐 수족이 잘려나간 듯한 그런 정도의 트라우마일 수 있는 거거든요. 몇십 년 동안도 지속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속되는 곳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약하거나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 혹은 생기면은 즉각 해결하고 또 이렇게 피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클래스 같은 시스템이 더 공고해지는 거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 과거를 이렇게 그 유튜브라는 콘텐츠에서 이렇게 밝히게 된 게 사실은 너무 새롭기도 하고 알아채는 애들도 있을까 봐 솔직히 약간은 두렵긴 하지만 그럼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살다 보면 진짜 운이 안 좋은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으니까 많으니까 절대로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쩔 수 없이 환경에서 그렇게 되어 오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솔직하고 진솔하고 용기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한 분의 진솔하고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